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만남이 늘 아쉽지만 고향을 찾은 이들은 삶의 터전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웃음꽃이 피어나던 시골 마을에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구마와 호박은 물론 손수 짜낸 참기름까지 어머니의 정성이 금세 차 안에 가득 담겼습니다. 손자와 자식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눈가는 어느새 눈물로 촉촉해집니다. 섭섭하지요. 섭섭하고 이제 또 안 보면 보고 싶고 잘 갔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못 줘서 아니고 멋이고 하시차는 것이라도.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연로하신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자식들 마음 역시 무겁습니다. 같이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야 되니까 저희는 또 같이 각자의 생활이 또 있어가지고 길게 못 있어 드리는 게 많이 아쉽죠, 아무래도.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설에는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연휴를 즐기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팽이를 돌리고 불렁쇠를 굴리며 전통놀이에 흠뻑 빠져봅니다. 우리의 것을 아이들이 손으로 만져보고 등에 져보고 또 함께 하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어느새 막바지에 접어든 추석 연휴.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떠나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모두 아쉬움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추석 연휴 사흘째인 오늘도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지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하원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귀경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고속도로마다 가다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조금씩 줄고 있지만 전북 일부 구간과 수도권 지역의 상습 정체 구간에서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귀경길에 오르면 요금소를 기준으로 전주에서 서울까지 호남고속도로는 4시간 1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동군산에서 서서울까지 4시간 30분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가 갈수록 풀리고 있지만 오늘 밤 늦게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오전부터 다시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군산시 성산면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대명터널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42살 임모 씨 등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들의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7월부터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인명피해를 낸 전북의 운전자 243명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전북의 현안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올해 전라북도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회를 유치했고 세계 잼버리 대회 국내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각종 국제 대회를 유치하면서 전북을 세계에 알릴 기회를 갖게 됐지만 남은 기간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러시아에서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무주가 결정된 겁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태권도 대회입니다. 2017년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0여 개 나라에서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적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2017년에는 또 하나의 국제대회가 전북에서 열립니다. 바로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입니다. 지난 25일 국제축구연맹 FIFA가 국내 8개 후보 도시 가운데
전주를 비롯한 6곳을 개최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는 차세대 축구 스타들의 경연장으로 미니 월드컵으로 불립니다. 아마 세계적인 이목이 대기간에는 우리 대한민국 또 전주의 이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또한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새만금이 국내 후보지 경쟁에서 강원도 고성을 물리쳤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는 160여 개 나라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2년 뒤 대회 최종 개최지가 결정되는데 유치한다면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제 공항에 대한 것 이슈가 될 텐데 그런 인프라를 까는데도 더 좀 도움이 될 거고 나중에 이제 새만금 인프라 깔리고 나면은 이제 해외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새만금을 날리는데 남은 기간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부족한 숙박과 휴양, 문화 등의 시설을 서둘러 갖춰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북을 방문해 AI 확산을 막는 데 전북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동필 장관은 오늘 전라북도 방역대책 상황실을 찾아 AI가 발생한 전남과 전북이 인접해 있는 만큼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전북이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난 임실 옥정호를 방문해 농업용수 공급 등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무기계약직 채용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계약직으로 뽑은 직원 자녀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특혜 논란이 일자 앞으로 무기계약직 채용 규정을 전원 외부위원 심사와 전원 일괄 채용으로 개정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명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 가운데 9명이 전북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 분석 결과 지방행정연수원장과 전기안전공사 사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등 3명을 뺀 나머지 9명의 기관장들이 주소지를 전주나 완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의원은 전남혁신도시의 경우 13명의 이전 기관장 가운데 단 4명이 전남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며 전북혁신도시 기관장들의 주소 이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3년 전부터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춰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시설 개선과 첨단 업종에 맞춘 시설 투자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이곳에서 용접훈련을 받은 29명의 직업훈련생은 올해 군산의 열병합 설비공장에 취업했습니다. 지역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맞춰 교육이 이루어져 오랜 교육을 받은 700여 명이 바로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교육 기자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계 부품을 가공하는 이 CNC 선반은 2008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CNC 머시닝 센터 장비도 3종류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최신식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뒤처진 장비로는 교육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신장비로 바뀌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기계도 발맞추어 교체해야 기업이 원하는 양질의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 분야도 산업 흐름에 맞게 새롭게 개설해야 됩니다. 현재 4곳의 전북 지역 맞춤형 교육센터에선 기계, 재료, 사무 등 8개 직종의 직업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3D 프린팅과 드론 등이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전북에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기술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지금 이제 향후에 인력이 이제 추가로 필요한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장비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 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과 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유상입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중장년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 교육과 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11월 중장년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30시간에 걸쳐 창업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진흥원은 교육 수료생에게 특례보증금 3천만 원에 대한 2%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마케팅, 홍보비로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교사는 163명이고 이 가운데 45명은 3번 이상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북교육청은 올 하반기 163명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61명만을 수용하고 102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교사 가운데 51명은 2번, 45명은 3번 이상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전주시가 풍남문에서 객사를 잇는 길을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합니다. 전주시는 풍남문에서 복원이 시작된 전라가명터를 거쳐 객사에 이르는 길을 오는 2017년까지 전통과 역사가 어우러진 거리로 만들어 옛 도심의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차도를 줄이는 대신 인도를 넓히고 쌈지공원과 경관 조명, 상징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택시의 과잉 공급을 줄이기 위해 311대 택시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택시의 과잉 공급으로 택시업계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2026년까지 매년 41대의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를 줄이고 감정평가를 통해 감차 보상액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내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부터는 점차 흐려진 뒤 목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도 24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